자, 51번. 51번 한번 해봤던 건데 다시 질문이 나왔거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야. 그러면 fx랑 gx가 둘 다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꼴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내가 만약에 f랑 g의 누구 다항식이 필요하면 문자 두 개를 써서 뭐 할 수 있어?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첫 번째야. 그지? 맞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다. 먼저 잡지 말고 항상 읽어보고 필요에 따라서.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가조건과 나조건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가부터 한번 봐보자. 자, fx에서 gx를 뺐대. 그럼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1이니까 당연히 2차항은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1차 아니면 상수항이 될 거야.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자. f랑 g를 뺐더니 얘도 다항식이지. 이 다항식을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럼 잘 봐. 자, fx랑 gx를 뺐어. 그럼 얘를 누구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그지?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나 그냥 나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일단 이런 생각은 해야죠. 얘가 당연히 몇 차 다항식이야? 1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해야 돼. 자, 근데 얘가 몇 차야? 얘 1차죠. 1차로 나눴죠. 자, 나눠지니까 1차겠지. 그지? 그러면 1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상수인데 자, 먼저 나머지부터 설정하자.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 왜?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납득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상수를 R로 설정하면 얘도 R로 설정하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자, 공통인 숫자니까 공통인 숫자로 내가 R로 묶어주면 다시 해봐. 자, 앞에 있는 거 x-2고 자, 뒤에 있는 거 더하기 1이니까 얘가 x-1로 정리가 되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x-2로 나눴을 때는 몫이 r이고 나머지도 r이야. 근데 이 식을 다시 재정리해 봤더니 x-1로 나누면 몫이 r이고 나머지가 0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나머지가 0이니까 무슨 분해됐다? 인수분해됐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얘랑 얘가 뭐하다? 같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게. 자, 그럼 니네가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1차 항으로 나눴어. 자, 1차 항으로 나눴으니까 무슨 정리 쓸 수 있다?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x에 뭐 넣었을 때? 2. 자, x에 2를 넣으면 f에 자, 2 빼기 g의 2가 당연히 r이 될 거야. 맞죠? 괜찮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 그럼 두 번째는 x에다가 1 넣을 거야. 자, 그럼 f에 1 빼기 g1이 뭐야? 당연히 0이겠죠. 그죠? 됐어? 그러면 내가 이 간단한 식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정보 이끌어낼 수 있다? 두 가지 정보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봐보자. 자, f랑 g를 곱했을 때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 자, f에다가 g를 곱했어. 야, 당연히 2차랑 2차 다항식을 곱했으니까 얘가 몇 차인지는 알아? 4차인 건 알고 있어. 자, 근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내가 인수분해를 살짝 먼저 해서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 맞지? 그지? 그럼 당연히 누가 있어? 몫이 있겠지.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되네. 자, 몇 차로 나눴지? 2차. 그럼 몫이 당연히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겠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도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나머지 정리? 두 가지. x에 뭐? 1 넣는 거. 왜 y? 얘가 0으로 지워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x에다 뭐 넣는 거? 마이너스 1. 왜 y? 얘가 지워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 할 때는 이 정보들을 쭉 써보면서 내가 뭘 쓸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볼게. 근데 G4가 몇이래? 4래. 3이래. 갑자기 G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 아, 그러면 나는 빨리 G라는 다항식을 활용해야겠구나. F보단 G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괜찮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잘 봐요.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쓰는 게 몇 가지야? 여기 한 가지 있네. 괜찮아?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F1이 뭐가 될 수밖에 없지? G1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의해서 F의 1 곱하기 자, G1이 뭐야? 0이네. 그죠? 근데 F1과 G1이 뭐가 돼? 지금 서로 같대. 그럼 나는 G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G의 제곱에 1이 0인 거 맞아? 그럼 G1이 뭐일 수밖에 없죠? 0. 아, 그러면 F1과 G1은 뭐다? 0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아, 그러면 잘 봐봐. F1과 G1이 0이야. 자, 여기서 니네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여기서.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수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근데 결과를 보고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봐봐. 어떤 fx식이 잘 봐. x-1과 x 더하기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괜찮아? 그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야? 0이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0이 됐대. 1을 집어넣었더니. 자, 그게 무슨 말이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설명하지 않았었니? 기억나? 기억나죠? 잘 복습해놔. 그럼 얘를 보고 F도 G도 어떤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렇지. x-1이라는 자,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니네가 잘 봐볼래? 여기도 x-1이 있어야 돼. 자, 여기도 x-1이 있어야 돼. 그지 맞지? 됐어? 자, 그러면 이 qx를 뭐 할 수 있다 내가?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x-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왜 y? 얘도 x-1이고 얘도 x-1 있잖아. 그럼 최소 x-1 2개야.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럼 qx가 누구 가지고 있다? x-1이라는 인수 무조건 가지고 있다. 괜찮아? 됐어? 그 다음에 모르죠. 모르니까 x 더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네. 됐어? 잘 봐.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자, 이 4차식이 몇 차, 몇 차, 몇 차, 몇 차로 정리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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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정리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F와 G는 각각 몇 차야? 2차네? 그러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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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가 있어. 2차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2개가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상이. 맞아? 이렇게 각각 F와 G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F와 G가 될 수가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누굴 준 거다? G를 준 거다. 자, 그럼 가볼게. 자, 만약에 G가 이렇게 자, 이렇게 2개가 G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 그럼 4를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자, 4 넣어봐. 3, 5, 15야. 그럼 이거 G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란 소리야. 그럼 G는 어떻게 돼야 돼? x-1 하나랑 x 더하기 k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괜찮아? 그럼 gx는 x-1이랑 자, x 더하기 k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G4가 3이라는 정보가 있으니 4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더하기 K가 정확하게 3이어야 돼. 그럼 K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 3 곱하기 1이 3이니까. 자, 그럼 누구 찾았다? 모든 인수 찾았다. 그럼 얘가 누구고? G고. 얘가 뭐라고 해석하면 돼? F다.
괜찮니? 됐어? 끝났다. 그럼 FE 더하기 G1에 그럼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다. 이해됐냐? 괜찮아? 이해 안 됐으면 빨리 얘기해. 다시 못해줘. 됐어? 창민이 괜찮아? 이해됐어? 하율이는? 성함을 몰라가지고 좀 괜찮아요? 에이,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큰일 났다. 아 복소수부터 했어요? 복소수 아마 다음 주에 나갈 텐데 일단 알겠어요. 일단 첫 교시 좀 힘들겠다. 첫 교시 들을 때 아 그냥 얘 수업 스타일이 이렇구나 요것만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5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52번 보자. 52번도 질문이야. 자 2차식 px가 있어. p의 3-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래. 그럼 봐. p의 3-x를 자 x-3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6이래. 자 그럼 내가 항상 얘기했죠. 식에 대한 정보가 있고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볼 수 있는 거 같지? 그지? 그럼 나머지 정리는 어쨌건 얘가 뒤져야 되니까 x에다 3 넣는 거야. 그럼 p에 자 3 넣어봐. 3 빼기 3은 0이죠? 0은 16이 되겠네. 그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px는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내가 써도 돼?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이 있을 거야. 자 당연히 몫이 다르니까 q1, q2라고 할게. 그 다음 또 다른 정보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2 넣으면 2p2 얘도 그 다음에 4 넣으면 4p4 얘도 모두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상수는 필요 없는 거 맞죠? 0이니까 이거 이해돼? 그럼 p2도 p4도 0이야. 그럼 뭐야? 거의 다 나왔다. 왜 y? 잘 봐. p가 몇 차식이라는 정보 줬죠? 2차식이지. 근데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px는 x-2를 가지고 있어야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누구 가지고 있어야 돼? 4니까 x-4를 가지고 있어야지 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누구 아직 몰라? 최고차항 아직 몰라. 그럼 문자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정보 하나가 더 준 거야. 그럼 p에다 0 집어넣었을 때 16이라는 소리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4, 2, 8이니까 k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네. 자 그럼 px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죠. 근데 난 뭐로 나누었을 때? x-5로 나누었을 때 누굴 구하래? 나머지. 그럼 나는 나머지 정리 쓰는 게 빠르겠네. 그럼 p에다 누구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5 집어넣는 게 당연히 나머지가 되는 거 맞죠? 잘 따라오는 거지? 자 그럼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정답이다.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래서 보통 요런 뭐 51번과 52번의 차이를 잘 느꼈을 거야. 식을 직접적으로 찾아나가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이 필요 없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도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활용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경우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52번은 이렇게 깔끔히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56번 봅시다. 56번.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야. 야, 너네 일요일날 집에 가서 공부했니? 안 했지? 뭐 1시간 연설을 해도 뭐 감흥이 없어. 나 솔직히 일요일날 집에 가자마자 복습했다 있어? 오, 야, 기가 막히네? 와, 씨, 나 없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 와, 될 놈이다. 진짜로. 좀 해라. 좀 해. 국어만 잘하면 돼? 수학 잘하면 좀 섹시하지 않냐? 열심히 해 좀.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몇 차야? 3차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3차 다항식을 잡으면 x3승 더하기 something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려갈 수는 있구나. 다만 식을 쓰려면 만약에 봐봐.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죠? 3차 다항식이니까. 그럼 내가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을 최소한 몇 개?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거면 식이 3개 필요하고, 아니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읽어보고 뭔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구도가 잘 안 그려져. 그러면 설정을 해놓고 구도를 짜. 근데 주어진 정보가 내가 아는 정보들이야.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fx를 찾아봐.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봐봐.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국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 찾아달라는 거 맞지? 자, 이 정도는 되죠, 이제. 바로 써도. 자, 가라는 게 마이너스 5랑 0이랑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같대. 뭐야? 얘 집어넣었을 때랑 얘 집어넣었을 때랑 얘 집어넣었을 때가 같대. 잘 봐. 뭐로 같아? 모르지? 그래. 내가 모르면 뭐 하라 그랬어? 설정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태도야. 그럼 봐. 세 개가 지금 어때? 같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식을 세우면 뭐로 같을지 모르니까 나는 K라고 설정을 할게.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들어봐. 내가 예전에 자, 얘는 fx가 x-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니네 심화반이라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줬던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어떻게 내가 바꾸라 그랬지? 기억나? 잘 기억해도 알겠지? 자, 여기가 뭐면 참 좋은 거야? 0이면 참 좋은 거야. 왜 그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되니 함수의 식을 찾기가 쉽다고. 함수란다, 미안해. 다항식을. 그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참 좋은 거야. 됐지? 그지? 그러면 0을 강제로 만들면 돼. 잘 봐. f에 자, 1 빼기 1은 뭐가 돼버려? 드디어 0이 등장했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에 자, 1 대신에 나는 x라고 문자를 바꾸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볼게. 잘 봐봐. 내가 읽는 걸 잘 봐봐. 야, fx에서 1을 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그 결과가 0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다항식에서 상수를 빼봤자 무슨 식이 돼? 여전히 다항식이지. 그럼 그 다항식은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fx-1은 x-1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완? 괜찮아?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fx면 나중에 이 1만 다시 모아면 돼, 우측에 넘겨주면 fx를 찾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잘 봐. 지금 이 미지수가 3개거든? 그러면 얘를 직접 다 집어 넣으셔도 돼요. 잘 봐봐.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니까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얘 집어넣은 거랑 얘 집어넣은 거랑 얘 집어넣은 게 모두 같으니 다 집어넣어서 연립해도 나올 거야. 근데 그건 미친 짓인 걸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진이 왜 안 오냐, 오늘? 어디 아픈가? 여기도 그렇겠네.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봐봐. f에 마이너스 5죠. k를 넘겨. 차함수야. 넘겨. 잘 들어. 넘겨. 그럼 이게 는 뭐가 돼버려? 0이죠. K로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자. F에 X-K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구다? 마이너스 5, 0,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 더하기 5.
얘를 0으로 만드는 x 빼기 0. 얘를 0으로 만드는 x 빼기 1.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내가 fx만 찾고 싶으면 이 k를 뭐 해버리면 돼? 우측으로 넘기면 깔끔하게 누굴 찾았다? fx를 찾았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원래는 최고차항 계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잘 봐. 가라는 정보를 가지고, 자, 내가 먼저 식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대입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 근데 내가 가라는 조건 가지고 fx를 유추하면 문자가 몇 개로 바뀌어? 하나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문자 3개가 편해? 하나가 편해? 하나가 훨씬 편하죠.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x-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0 돼야 되는 거 맞지? 뭐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아, 그럼 f2는 2 더하기 5니까 7, 2 빼기 0이니까 2, 2 빼기 1이니까 1이야. 더하기 k가 당연히 0이 돼야 된다.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4라는 게 확정이 났네. 그럼 나 누구 찾았어? fx 찾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으면 끝나? 마이너스 2. 괜찮아? 하율이 돼? 오케이. 이해 다 됐죠? 다 된 거지? 복습해. 죽어도 해. 질문 잘했네. 58번 네가 해보고. 알겠죠? 59번 봐. 마지막 질문이네. 59번. 왜 이렇게 피곤해? 뭐 했어? 왜 못 잤어? 네? 그거 덜 맞았니 혹시? 어? 나 체스 잘 두는데. 내기빵 한번 할까? 아, 원래 뭐 보통 내기는 금전 아니야? 어? 체스 재밌는데 장기도 재밌어. 장기 안 넣어봤지? 근데 체스가 더 재밌어? 희한하네요. 장기가 더 재밌는데. 자, 59번 봐. 다항식 px가 4차야. 2차로 인수분해 인수로 가진대.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야. 맞죠? 근데 너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fx가 x 더하기 2의 제곱에 qx거든? 나머지가 0이고. 그럼 물론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내가 쓴 것처럼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을 거야, 식을. 근데 내 눈에는 동시에 이렇게 보여.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2번이네. 맞죠? 그러면 얘가 무슨 제법을 하면? 조립제법을 했을 때 x 더하기 2를 2번 사용했을 때 그 나머지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계속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되니? 괜찮아? 1차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눴을 때 쓰는 거 아니었어? 그지? 그러면 나머지가 그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계속. 그러면 잘 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인수정리를 써버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버려? 문자가 하나밖에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식이 2개 필요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다고. 자, 이런 거 언제 했냐면 조립제법에서 거듭 형태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조립제법을 여러 번 한다.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분명히 얘기했어. 모르면 가서 복습해. 알겠죠? 복습하고 안 되면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지? 야, 근데 좀 신기해. 도와준다고 해도 그 누구도 나한테 연락해 본 사람이 없어. 공부를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 시간을 쓴다 해도 안 해. 대단한 놈들이야. 자, 일단 나머지 정리 씁시다. 그럼 1에 0에 자 2에 2에 0에 b야. 실수하지 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근데 나 누구로? x 더하기 2가 조립제법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필요하니? 마이너스 2죠. 맞지?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자, 2a 더하기 4. 자,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8.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8a, 16. 자, 얘랑 더하면 8a에 b에 더하기 16이 돼. 자, 여기가 나머지 자리지. 근데 얘가 나눠 떨어져야 돼, 안 나눠 떨어져야 돼?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뭐다? 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럼 당연히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어. 왜? y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 한 번 더. 자, 빠르게 할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자, 2a 더하기 12. 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8a에 마이너스 32가 되니 얘 또한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됐냐? 됐어? 좋아. 자,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죠? 4, 8에 30이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4야. 그럼 4, 8에 32야. 자, 마이너스 16이 되죠? b는 16이 되네. 그럼 누굴 찾았다? fx 찾았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16이 되네. 자, 이런 거 니네가 인수분해해서 볼 거야. 보기차식이죠.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여기다 뭐 넣으면 끝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둬라. 알겠죠? 이거를 식만 써내려가고 나머지 정리만 활용을 자꾸 하는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더 빼라는 거지? 막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됐죠? 됐어. 수분해. 여기서부터 개념 설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맞죠? 여기서부터 개념 설명합시다. 자, 페이지는 어딘지 알죠? 쭉 피세요. 자, 여러 가지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유형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인수분해는 있잖아.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그 유형을 자꾸 습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니네가 직접 풀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공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이라는 말은 당연히 전 페이지에 공식이 쓰여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럴 때는 인수분해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 공통인수가 있으면 먼저 공통인수를 묶는다. 진짜 그냥 기본이죠.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묶을 준비가 돼야 돼. 분배 법칙의 반대니까. 그죠? 제가 설명했었죠.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1번.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뭐 한다? 묶어준다. 됐죠? 자, 2번. 공통부분이 보이면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한다. 공통부분을 치환한대. 보통 언제 한다? 복잡할 때. 자, 내가 치환하는 이유는 뭐야?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보기 위해서 치환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굳이 공통부분이 있는데 그냥 식이 간단해. 그럼 치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한 번에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알겠죠? 일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자. 자, 세 번째.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식. 잘 기억해도. 자,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다는 건 x, y, z.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x제곱 y에 더하기 yx 뭐 이런 거 1 마이너스 z 뭐 이런 느낌? x, y, z 뭐 많죠? 그죠? 이렇게 문자가 많이 포함된 식일 때는 자, 한 문자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한대. 자, 여기서 키는 그거야. 잘 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야. 자, 이거는 예시를 좀 밑에 걸로 봐야 되나? 잠깐만, 예시가 없네. 일단 들어만 봐. 유형별 문제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억만 해도 여러 개의 문자가 나오면 문자 하나를 선택해. 알겠죠? 문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리자. 알겠죠? 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한 문자를 문자로 보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해줘, 지금은. 알겠죠? 그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자. 자, 4번. 식의 일부를 인수분해하거나 변형해서 공식이 적용되는 형태를 하자.
아, 식의 일부를 변형한다. 보통은 보기차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차식은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1번을 조작해서 니네한테 보기차식이 어떤 건지도 보여줄게. 됐죠? 그리고 아마 밑에 또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되어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자, 인수분해 한 후에 인수 중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없는지 재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거기 보충 설명 밑에 봐봐. 인수분해는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풀이 방법이 존재한다. 당연한 거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너는 이렇게 풀었어? 괜찮아.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특정한 패턴을 암기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손에 익히자라고 되어 있지. 그지? 결국 직접 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인수분해 절대 못해. 인수분해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인수분해 왜 해? 인수분해 왜 해야 돼? 얘들아, 인수분해 왜 해? 생각해봐. 인수분해 왜 하는 거야? 니네 중3 때 인수분해 배웠잖아. 왜 배웠어? 감사합니다. 인수분해 왜 배웠어? 뭐 얘기해봐. 인수분해 왜 하는지 아는 사람. 목적도 모르고 그냥. 원래 목적은 얘기 안 하지 보통. 우리 방향성이 좀 어때? 결국 니네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 함수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함수. 지금 하는 게 다 함수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니네가 뒤에서 배우는. 다항식을 배웠어. 잘 들어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봐. 다항식을 배웠어. 다항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워? 방정식을 배우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안 쓸게. 방정식이 뭐야? 는영을 만족하는 x값이지. 방정식을 풀 때 우린 몇 차식이 필요해? 1차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걔가 예를 들어 이런 거 3차가 자 1차와 1차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는영이야. 이게 방정식이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서 x값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인수분해 하는 이유라고. 근을 찾기 위해서야. 그럼 인수분해를 못하면 방정식 왔을 때 개 터져. 근데 방정식을 또 못 다루잖아? 함수의 근이 방정식이란 말이야. x축과 만나는. 나중에 가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 그럼 얘 또 못 찾아. 그러니까 진짜 개 악순환이야. 알겠죠? 잘하세요. 많이 풀고 직접 풀어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 자,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1번 풀게요. 1번. 1번만 풀 거야. 자, 1번 봐봐. x4승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두 가지로 좀 봐볼게. 자, 첫 번째는 공통인수를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차식으로 볼 거야. 보기차식도 뭔지 설명할 거야. 자, 공통인수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x제곱의 제곱이 4승 3x제곱에 더하기 빼기 4죠. 얘야. 얘를 인수분해야 돼. 그러면 공통인수란다. 미안. 공통 부분이죠. 인수는 아니지. 그지? 자, 공통 부분이 있어. 어떻게? x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어.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라고 돼 있지. 맞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복잡하면 하고 복잡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볼게. 자, x제곱을 t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러면 t제곱에 더하기 3t에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몇 차식? 2차식. 그럼 무슨 분해? 인수분해. 그럼 얘가 뭐가 돼? t 더하기 4랑 t 마이너스 1인데 맞죠? 문제 없지? 얘를 뭐라고 봤기 때문에 t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 무슨 치환? 역치환 해주는 거야. 다시 x의 식으로. 그럼 뭐야? x제곱 더하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지? 역치환했으니까. x제곱을 t로 봤어.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완료했어. 근데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무슨 식? x의 식.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가 또다시 무슨 합차 공식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얘가?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이다. 자, 내가 말한 건 이거야. 내가 치환을 하면 뭘 해줘야 된다? 역치환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잘 봐.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그냥 x제곱이 2개라는 소리고 2번 곱해졌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4는 2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렇게 4x제곱 자 요렇게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둘이 더해서 3x제곱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아 그럼 그냥 바로 어떻게 쓰면 돼? x제곱 더하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보면 되지 않겠냐? 맞죠? 그래서 나는 이런 간단한 형태는 굳이 치환 안 해. 근데 복잡한 형태가 분명히 있어. 그땐 치환하셔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나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 여기 봐봐. 자 4차와 2차와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한다?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약속한 거야. 왜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이러지 마라. 자, 4차와 2차와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 한다?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자, 보기차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1번이야. 공통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꿀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면 돼.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식을 변형시켜야 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냐면 이건 정해져 있거든? 합차 공식 이용할 거야. 합차 공식이 이용 가능하게끔 식을 정리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너네한테 설명해 줄게. 봐봐. x 4승에 3x제곱이야. 2x제곱이라 하자. 마이너스 4야. 자,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로 오는 거야. 그럼 식을 변형시키래. 근데 나는 무슨 합차를 이용하래. 잘 봐. 합차를 이용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야. 네모의 제곱에 빼기 세모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라 라는 소리야. 왜 y? 그럼 네모 빼기 세모 하나랑 네모 더하기 세모 하나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이 완전 제곱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식을 조작할 거냐면 자,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다. 플러스 4 해야 돼. 여기 봐봐. 얘 두 개와 얘 하나로 쪼갤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x 4승에 더하기 4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x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4x 제곱이 들어가거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니면 마이너스 4x 제곱도 가능해. 그러면 플러스 4x 제곱이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x 제곱이면 여기가 이렇게 완전 제곱이 완성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럼 잘 봐봐. 잘 봐. 내가 x 더하기 1이 있었어. 내가 여기다가 3을 더했어. 그럼 3을 뭐 해줘야지? 빼줘야지 식이 변형이 없는 거 맞지? 타당하죠? 그죠? 그럼 봐. 내가 만약에 4x제곱을 더해줬어.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만 원래식이랑 변화가 없다고. 그 다음 봐. 내가 빼기 4x제곱 했어. 그럼 여기다 뭐 해줘야지만 플러스 4x제곱을 해줘야지만 원래식에 대한 변형이 없다고. 나는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바꾼 걸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거 이해되죠? 괜찮죠? 그럼 봐봐. 결국은 나는 부호가 필요해. 무슨 부호? 마이너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합차 공식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너네가 이 첫 번째 식이 음수야? 두 번째 식이 음수야? 당연히 첫 번째 식이 음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택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되고, 그죠? 얘는 마이너스 4에서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된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잘 들어. 얘는 루트 2의 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괜찮죠? 구도만 봐 얘들아. 문제는 다시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뭐가 돼?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이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면 인수분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니네가 기억할 건 뭐다? 4차, 2차 상수가 나왔어. 무슨 차식? 보기차식이야. 그럼 몇 가지 방향?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 됐어? 첫 번째는 무슨 분해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 인수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뭐야? 식을 조작하는데 4차와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만들고 2차끼리 더하고 뺐을 때 음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됐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많이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건 좀 외워두자. 자, 그래서 두 가지 써줄게. 자, 요거는 써서 외우자. 얘는 a제곱에 ab의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ab의 b제곱이야. 자, 이렇게. 이건 좀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알아두고.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얘 이렇게 바꾸는 거야. 니네가 한번 해봐. 내가 힌트만 줘볼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가 되고 그 대신 하나를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럼 얘도 완전제곱, 얘도 완전제곱이 돼. 그래서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잘 나오는 거는 외우자고. 됐죠? 됐죠? 오케이. 자, 너무 오래 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